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19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서 정략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 양돈 농가와 축산 당국이 긴장감 속에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공대의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학교 법인 설립 절차도 내년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한전공대 설립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력기금의 활용을 막겠다고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정략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밸리의 중심 대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목표에 걸맞는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들의 연봉도 카이스트 등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보다 1.5배나 높게 책정했습니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끌어갈 대학답게 캠퍼스에도 최신 과학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각각 1,0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전력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기사업법 개정 행렬에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전력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걸 막겠다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민주당 송갑석 의원입니다. 또 이런 법안들이 본회의에 통과될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분하게 한전공대 설립 작업을 진행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전공대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산학연을 연결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서 신정훈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감정으로 또 지역의 시각으로 한전공대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의 수건 사업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치밀한 논리 개발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등기 완료 등을 논의하기로 했던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합작법인과 관련해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오늘 오전 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사 선임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주주 간 협약 효력이 소멸됩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각 공구별로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간별 측량과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한 뒤 10월 중순부터 지하 매설물 등이 없는 구간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개 공구 가운데 5개 공구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은 2공구는 이번 달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시행 전에 방송을 통해 교통 제한 사항 등을 집중 안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 대책도 마련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면서 사육 농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양돈 농가와 방역당국은 확산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속에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소식에 결국은 뚫리고 말았다며 허탈해했던 돼지 사육 농민들. 경기도 파주와 인근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이제는 타 지역으로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유입 경로나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면서도 축사 주변에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단 방역이 가장 영암군 돼지사육 농민 김희선 씨입니다. 외부에서 이런 육고기라든가 발품, 물품, 반품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방역 외에는 더 이상 영암군 돼지사육 농민 임성주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추가 확진 소식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 돼지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역 초소에서 가축 운반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사업도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거점 소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전동평 시설을 영암군수입니다. 활용해서 거점 소독을 하고 또 공동 방제를 하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소독약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가 4일에서 7일로 전국 확산 여부를 가름하는 최대 고비는 다음 주 초. 그동안 어떤 과정과 결과가 나올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한 각자의 노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약 체결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서진건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관광체험시설과 지역 상생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진건설 측은 추가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로 예정된 협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차 공모 끝에 선정된 서진건설은 총 사업비 4,800억 원가량을 투자해 특급 호텔과 스포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현주 의원 등 시의원 2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행자위는 한 해 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데다 광역자치단체들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역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광주시 교육청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처럼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지속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서울 요금소 지붕 등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이들의 전원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본부는 어제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는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5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 유네스코가 우리의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김치 종주국입니다. 특히 광주는 김치 대표 도시를 자부해 왔고 광주 세계 김치 축제를 26년째 열고 있지만 그런데 산업화 세계화의 높은 장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우리 김치의 세계화 그리고 산업화와 관련해서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세계로 간 김치 그리고 김치 한류라는 책인데요. 잠시 후 김치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업승계자 특별 전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전형인데요.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상관없이 진학의 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우리 지역의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들에서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나주혁신도시의 오픈 캠퍼스 개설을 추진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은미 전남대학교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요.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 깨!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사대 장 보러 가장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 몰라는가. 나주혁신도시의 삼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하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단께. 그래요? 다양한 상품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겁나게 많단께. 장 보러 갈 때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얼른 오셔잉.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쌀쌀한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은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광주 25도로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미세먼지가 없어서 공기 질이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날씨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열대저압부는 오늘 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남부지방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에 공사 구간 있는데요. 경열로 돌고개역에서 양유교 방향으로 양동초등학교를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고요. 봉선 중앙로에도 공사 구간 있는데요. 광주은행에서 삼익 아파트 방향 중간 지점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반대 차로로 양방 통행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서광주 나들목에서 독립 나들목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김치 문화 그리고 광주 세계 김치 축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김치 관련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세계로 간 김치 그리고 김치 한류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순천대학교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우리 김치의 세계화 그리고 산업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순천대학교의 김치연구소장도 겸직하고 계시는데요.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신 소위 말해서 가히 김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 예. 제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순천대 김치연구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전에는 그 한국김치협회 그 회장이라든지 광주 세계김치 축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우리 광주 김치 축제위원회 축제위원은 제가 한 재작년까지 한 10년간 정도 봉사해서 이는 또 광주 김치와 인연이 좀 깊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는 어떤 거죠? 예, 제 원래 전공은 그 약학입니다. 네. 또 약학 중에서도 그 생약학, 한약인데요. 네. 한 14~15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산업자원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주 전남 김치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순천대 대표를 맡아서 지금 같은 김치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또 김치 재료가 우리가 가시라든지 미나리, 뭐 고들빼기, 뭐 그리고 고추, 생강 이런 것들 다 모두 훌륭한 약용식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약용식물 김치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약학 그 약재를 연구하시면서 김치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대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김치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 김치가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치는 뭐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이로운 그 김치 유산균이라든지 또 각종 균형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바로 그 내장 지방의 그 축적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치의 식이섬유는 다이어트를 돕는다든지 또 김치가 동맥경화 예방에도 유효하다든지 뭐 이런 연구가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그 피부 노화를 또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 항암 작용은 우리 김치가 적당히 숙성했을 때 그 암세포에 대해서 최고의 그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이런 좋은 그 건강이 좋은 연구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또 이 생김치는 생김치대로 맛과 또 이 약재, 뭐 마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또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약간 묵힌 김치가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또 많은 정보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단연간의 김치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활동들을 또 책으로 담아내셨는데 세계로 간 김치 그리고 김치 한류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 뭐 이번에 만든 책자는 뭐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한중일의 김치 삼국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국내의 김치 관련 전시회를 쭉 찾아가서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김치 판매장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담은 그 현장 사진을 이 김치 책자에 수록을 했고요. 특히 이 파트는 중국어, 일본어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직접 볼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는 사전으로 만나는 김치 축제를 붙여서 네. 그 우리 그 광주 세계 김치 축제의 그 최근 5년간 행사 모습을 그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요 광주 김치 축제를 매년 그 방문해서 꾸준히 그 사진으로 기록해가지고 김치 그 시각화 사업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3부는 김치 세계화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문에 김치 산업이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한류 뭐 이런 등등 관한 그 칼럼을 한 35편 정도를 실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네. 이 중국, 일본의 김치 한류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멀리 프랑스 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 이런 한류에 대한 생각을 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김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중국에서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기무치라고 그래가지고 좀 김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과 일본 김치와의 우리 한국 김치와의 좀 차별성, 좀 우리 한국 김치가 다르면서도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우리 한국 김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양념소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 북한 김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념이 이제 풍부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맛이 나죠. 뭐 그렇지만 또 요즘은 한국 기업이 만든 김치가 또 중국에도 많이 진출해서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만은 네. 또 일본은 소프단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또 생김치, 이 겉절이를 또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익은 김치, 묵은지를 제가 가져가면은 김치가 상한 것으로 생각해서 먹지를 안 했습니다. 네. 또 그런데 요새는 또 꼭 또 그렇지만 안 해요. 익은 김치에 유산균이 많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묵은지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숙성 김치를 또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일본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는데 김치를 안주로 먹는 사람도 많아요. 아, 일본 사람들요? 예. 네. 그래서 또 일본에 그 유명한 맥주 회사가 있는데 2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김치를 사진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전국에 배부를 해서 김치가 널리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김치는 아무래도 재료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맛도 좋아서 굉장히 좀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든 것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김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김치 연구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또 여러 나라도 찾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또 다양한 김치를 만나셨을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김치 있으면 만나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외국 출장이 좀 잦아가지고 뭐 약초 연구 때문에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간 김에 우리 김치 모습 항상 찾아다녔거든요. 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이제 독일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한 50년 동안 독일에서 생활하신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디셀도르프 옆에서 만났는데요. 그 이분들은 그 타국에서 그 소중히 자기들이 간직해온 그 한국의 맛 김치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선보였는데 참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독일에서 그 홍어를 구입하셔가지고 홍어를 넣어서 김치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주 김치 맛이 깊고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라도 분들이신가요? 홍어 하면은 또 전라도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 이제 부인은 이 전라도 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김치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그 김치 양념이 많고요. 저희도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김치 책자를 우연히 금년도에 제작한 전통 음식 김치라는 책자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네. 출판사 사장님이 그 베이징에서 그 열린 국제 도서전에서 구입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한테는 다소 좀 생소한 것, 이 물김치처럼 담근 달래김치라든지 참나물김치, 두릅김치 이런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물김치처럼 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자김치가 보여요. 네. 이 감자김치는
우리 감자를 얄팍하게 이 나박김치처럼 네모지서 썰어가지고 이제 그 얼음물에 살짝 데쳐서 여기 이제 배도 같은 감자와 같은 크기로 썰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양념이나 물을 부어 만든 것인데 이 제가 지금 그 김치 사진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김치 네. 그 빨간 고추 가루가 들어있어가지고 물김치가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필리핀에 가보면은 또 식당 이름이 상호가 우리 한국 그 김치라는 그런 식당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든지 이 여러 가지 보면은 참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외국인들도 우리 참 김치를 굉장히 많다는 것을 출장 때마다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김치가 우리만의 음식이 아니고 이제 좀 세계화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김치를 다양한 소재, 뭐 감자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 김치를 또 담아 먹는 그런 풍습으로 좀 그런 문화로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이 김치가 좀 세계적인 음식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광주에서도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세계 김치 축제도 해마다 열고 있고 올해도 곧 지금 뭐 다음 달 25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화 또 세계화를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김치를 산업화시키고 세계화시켜서 우리의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곁들여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치 뭐 세계화 산업화가 좀 더딥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 국내에서는 김치를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중국으로부터는 뭐 김치 수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외국으로 김치 수출을 하는데 또 수출이 또 줄어듭니다. 이는 세 박자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에 있어서 딱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산업계에서는 김치 제품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매운 김치라든지 조금 또 덜 매운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단 김치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김치 종류를 좀 다양화해가지고 소비자 선택 폭을 좀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김치가 우리 2인 가족이 많고 혼자 사는 분도 많으니까 김치를 담아 먹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임 배추 제품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합할 수 있는 그 양념소, 네. 양념소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현재도 이렇게 있지만은 네. 이 저장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양념소를 이렇게 혼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국 출장을 갈 때도 양념소만 가져가면 현지의 김치 그 배추와 섞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보면은 김치를 굉장히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시장도 주로 일본 위주인데 네.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이나 동남아라든지 특히 유럽 인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계에서는 또 김치의 더 깊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제품, 특히 그 기능성, 네. 그다음에 어떤 저장성 연구 이런 걸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김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현장 애로, 그다음에 제도 보완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과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13곳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3곳의 학교에서 이 특별 전형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교원단체에서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드러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사문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 좀 특이한 전형인데 먼저 어떤 전형이고 일반 전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광주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특별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전체 정원의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특별 전형 중에 그 가업 승계자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3개 학교에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업 승계자 전형은 뭐 이 전형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그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그 의사를 가진 학생에게
그 전공 관련 전공의 과에 합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형에 지금 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뭐 세개 학교에서 가업승계자 전형의 명칭을 가진 전형이 있는데 한 개 학교가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인데 이제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는 그 토탈 뷰티과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학교예요. 그래서 네. 피부 미용이랄지 메이크업이랄지 헤어 뭐 미용이랄지 네일 아트 이런 것을 취업하려는 학생을 뽑는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업승계자 전형을 뒀어요. 네. 근데 가업승계자 전형에는 특별 전형에는 세 가지를 뒀는데 네. 가업승계자 전형하고 취업희망 그 성적 우수자 전형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세 가지 특별 전형을 뒀는데 뭐 가업승계자 전형으로 몇 명, 그다음에 자격증 가진 사람 몇 명, 그다음에 뭐 성적 우수자 몇 명 이렇게 그 취업희망 성적 우수자 몇 명 이렇게 각각 두지 않고 전체 세 가지 특별 전형을 그냥 뭉뚱그려서 52명 뽑겠다 이래 놓은 것이 1차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업승계자 전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세 가지를 각각 정원을 뒀더라고요. 가업승계자 몇 명 이렇게 네네.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업승계자 전형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 이제 연달아 문제가 되는데 네.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다른 그 원칙으로 해야 가업승계자 되겠죠. 전형에서 네네. 하는데요. 여기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촌 이내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할머니 것도 승계할 수 있고 뭐 사촌 누나 형 뭐 네. 그다음에 삼촌 애숙모 고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가업승계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그 가업을 경영해온 그 기간이 좀 일정 기간 있어야 될 텐데 네네. 그걸 해놓지 않으니까 만약에 뭐 1년 그러면 1년 전부터 그 미용실을 부모님께서 운영해야 되는데 네. 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11월 18일부터 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하나 내면 그 사람도 가업승계자 전형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이래서 네. 이거는 상당히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짜 있네요. 이 가업 승계 전형을 넣은 이유는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뭐 100년 된 가업을 이어가고 또 뭐 2대 3대 이런 가업들을 지속하고 이어가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인 것 같은데 그 개업한 지 뭐 미용실 1년 이런 부분까지 다 가업 승계라고 이해해버리면 너무 두루뭉실하고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이 소위 말해서 그 이런 어떤 변별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도 영업하지 않아도 11월 18일 이전에 그 사업자 등록을 취득하면 돼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개선점들을 요구하시고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고서 공식 민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강주교육청의 답변이 이걸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올해는 뭐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뭐 개선토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11월 18일이면 네. 그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문제점을 이미 공고되었다고 뭐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당장 개선토록 할 수 있잖아요. 뭐 개정 공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이 이것을 아주 뭐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좀 난 책임 있게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대학교 입시 가지고 촉발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좀 공정하고 룰 자체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자. 그래서 경쟁의 룰을 좀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네네. 이 가산점이나 특별 전형 이런 것이
그 취지가 잘 살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같은 것이죠. 네. 그다음에 농업계에서 그 뭐 가업 승계자 전형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형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우리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에 그 농업인 가업 승계자 전형을 봐보면 이런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을 5년 이상 한 자의 자녀 이렇게 정확히 해놓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가업 승계 계획서, 담임 추천서, 그다음에 학부모 승낙서 등을 둬서 실제로 이 특별 전형으로 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나중에 가업을 승계할 이 특별 전형의 취지가 살아날 것 같은 네. 그런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미래과학고의 전형은 그 아주 그 뭐 학생 모집이 어려운 점에서 그냥 아무 학생이나 얼른 합격시키고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편법적 요소가 강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교육청에서 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사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또 한 번의 감동.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이 옵니다. 파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한국 아델리움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 9월 오픈 예정. 1811-6734 파순교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나주 혁신도시의 오픈 캠퍼스 개설을 추진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얼마 전 관련해 협약식도 체결했는데요.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다양한 공공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대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킬 기회로 보입니다. 한은미 전남대학교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학교가 추진하는 이 오픈 캠퍼스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픈 캠퍼스는 지역 대학,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가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실무형 직무 교육과정입니다. 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즉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실습도 하고 또 학점도 채울 수 있는 대학생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그런 계기,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과거는 이렇게 산업 협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학 내에서 수행하는 그런 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보유 역할만 해왔었는데요.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사회적 흐름과도 역행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에 따라서 서로가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 인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이전에 뭐 강사를 지원한달지 또 기관에서 현장 체험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좀 더 확대돼서 그 지역의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개설까지 확장하면서 내실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부총장님. 왜냐하면 현장에서 네. 직접 공공기관, 본인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선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그 실무를 체험하는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는 올해 2019년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10개 혁신 도시를 포함한 12개 운영대학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주 전남 지역에 전남대를 선도대학으로 해서 6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오픈 캠퍼스와 연계해서 좀 더 확대되고 내실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또 관련 협약을 이달 초에 맺으셨어요. 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이 협약식을 가지셨는데 협약식 과정 그리고 어떤 계획들이 세워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전부터 계속 취업 지원 관련해서 공공기관들과 연결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9월 초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전파 분야의 오픈 캠퍼스 개설을 추진하였는데요. 네. 이 전파진흥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과 합치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전남대학교는 강주 캠퍼스, 요수 캠퍼스에 방송, 통신, 전파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전자컴퓨터공학부, 신문방송학과 또 전자통신공학 전공들이 참여를 합니다. 앞으로 그 링크플러스라고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교과과정을 개발을 하고 또 학점화를 추진하는 등 실무적 그런 협의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대학과 이렇게 기관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네. 지역 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공적 역할 강화로 이미 전국의 그 혁신 도시에서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대구, 울산도 있고 강주, 전북, 충북, 경남 그러한 지역 소재의 공공기관들이 그 특성에 맞는 전문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호응이 높은데요. 이쪽 강주 전남 지역을 본다면 한국 전력거래소의 경우에 네. 빛바람 학점 운영 또 유니온 학점 과정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들 수 있는데요. 각각 14개 대학 또 18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있죠. 거기도 네네.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정 KDN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 체험형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좀 예측하고 계세요? 네, 이런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취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단 직무 이해가 굉장히 빠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한 직접적인 도움이 클 것이고 결국 이러한 취업과 또 지역 인재 채용 확산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기관과 대학 간의 교류가 어떤 실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방송통신전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관심 영역을 확대시켜 주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분야로 더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전남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관련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네네. 지금 이번 방송통신 전파 외에도 향후에 전력, 또 문화, 콘텐츠, 또 IT 분야, 농생대 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학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가 이 광주 전남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이런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지역민들이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전남대학교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전남대학교는 이 지역에서 아주 사랑을 받아온 그러한 또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다시 그러한 것의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먼저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광주 전남 곳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어서 네. 그 역할에 또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캠퍼스, 여수 캠퍼스 그리고 또 화순의 전남대 병원뿐만 아니라 나주, 장성, 진도, 완도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여러 공간적 그런 캠퍼스 제한을 뛰어넘어서 광주 전남 지역을 보듬고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 빅그린 산단 산악 융합지구에도 전남대 캠퍼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또 견인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네. 이 대학과 기관 간의 공동 사업뿐만 아니라 때마침 그 지역 혁신의 구심점이 되고자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협력 구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 캠퍼스와 같이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미 국립대학 육성 사업인 지역 및 그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거기에 이미 10억 원이 투입되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영역을 넓혀보면 작년 2018년부터 대학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상생 그리고 청년 참여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그런 계획들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이 전남대학교가 정말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은미 전남대학교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광군에서 이 지역 재생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이 열렸네요.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대도시에 이어서 이제 그 군단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지역 재생 부분이 상당히 이제 지역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광에서 이제 지역 재생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인문학 강연과 함께 이제 워크숍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생명평화마을과 영광군은 이제 지난 6일에 영광예술의 전당 소극연장에서 지역 내외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재생 말하다를 주제로 좀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십 년간 이제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임경수 강사의 경우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 위주의 지역 개발로 도시 인구는 늘었지만 농촌 지역 인구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개발로 원주민을 밀어내고 이제 소득 양극화 이런 현상이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농촌의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돈은 지역에서 벌어가지고 도시로 떠나거나 도시에서 소비를 하고 대형마트나 대기업 가맹점들이 이제 동네 상권까지 점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동네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청년 등도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재생을 이제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지역에 소비를 하고 재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소득의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동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나 지역 화폐 등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 남아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화, 지역 문화를 살리는 길을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지역 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중간 조직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문학 강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예.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들, 그 방안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패널로 참석하시면 좀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경이 광주 환경운동연합 정책 담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화가 농촌 붕괴 현상을 불렀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익숙한 양적 증가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다움을 좀 찾아야 된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일을 하자는 이유로 이유협동조합 김성균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생산은 농촌, 소비는 도시에 사는 부동산 가치만 높아진 교환가치 중심 현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로컬머니나 로컬푸드 등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민력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패널로 참석했던 이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재생 가치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길섭 고창군 공동지원센터장은 지역 재생,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언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생명평화마을로 이동을 해가지고 밤샘 토론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언어 전략의 필요성이라는 건 어떤 거죠?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요즘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방법론을 찾아가자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한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번에 중국과 백두산 등 역사 탐방을 다녀왔다면서요. 그 소식도 전해주세요. 한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중국하고 백두산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백두산, 폭파, 장수왕릉, 광개토 대양릉비 등을 탐방을 하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이번 이 탐방단 같은 경우 2016년부터 3년간 한평군 청소년집에서 운영해온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역사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던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도교수, 학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명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뭐 같이 참여했던 지도교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했고 고려 문화유산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여행이었다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 해서 역사 탐방을 정년 차원에서 진행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걸 재정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는 오늘 10월 달에서 전라남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DMZ 역사 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직접 현장에서의 고구려 그리고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고려나 그 이후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는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직접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을 또 교육적으로 많이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이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주무시다가 조금 춥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스카프나 겉옷을 챙기셔도 좋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25도 선에 머물면서 아침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도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고 공기질도 대체로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 있는데요. 서문대로 백운 교차로에서 광주대 교차로 방향 CT병원을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려움은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주가의 희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분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SNS라는 방송국. 그래서 조영찬 씨는 톡을 할 때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김미영 씨는 뉴스를 퍼나를 때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이성수 씨는 영상을 올릴 때 전해받은 영상이라도 조심하죠. 내 책임이니까.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코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리는 날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세상 MBC 문화방송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